북한의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이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북한이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영변 핵시설이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이영아입니다. 오늘은 통일부 정세분석국 성찬영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김정은이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나선시 피해 복구 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요. 현지에서 박영식, lâm 철성, 강표용 등 나선시 피해 복구 전투지휘사령부의 지휘관들과 내각총리 김용진이 맞이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김정은을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이민애를 천품으로 지녔다고 선전하면서 지난 8월 27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학대회에서 나선시 피해복구 사업을 중요 의제로 제일 먼저 토의하도록 하였으며 인민군대가 나선시 피해복구를 전적으로 맡아 당 창건 기념일 전후로 끝낼 때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북한은 나선시 피해복구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각급 부대 장병들은 건설 전투에서 백도의 혁명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착공 후 불과 10일 동안에 1300여 세대의 산림집 벽체 쌓기를 완전히 끝내고 내부와 외부 미장 작업을 진행하며 건설 전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네, 김정은이 나선시 홍수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북한은 김정은이 홍수 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나선시 수재민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본인이 직접 피해 복구 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이 힘을 합쳐 피해 복구 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세대의 침수된 살림집들에 대한 보수 사업과 나선시의 전력, 최신, 철도망들에 대한 임시 복구를 기본적으로 끝낸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살림집 건설을 제2기일에 무조건 끝내자면 전시 물자, 전시 수송을 보장한다는 관점으로 시멘트와 강제 등을 제때 건설장에 보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자재 보장과 수송 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세울 때 대하여 강조하고 나선시 선봉지구를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무에 맞는 인민의 무융도원으로 완전히 새롭게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지속 선전하고 나선시 피해 복구 사업을 당 창건일 이전에 끝내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국회에 북한 인권법 관련 비난이 늘고 있다고요? 사무관님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에서 북한 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 인권 법안 합의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이러한 우리 국회에서의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지난 16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여당과 야당이 북한 인권 법안의 조항들을 기본상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핵책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북남 당국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남조선 국회가 북한 인권법을 조작해내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반공화국 대결을 격화시켜 북남 관계를 대결과 전쟁 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온결에는 북한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 관계가 대화와 협력, 평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표리부동한 시정배들의 무분별한 도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남조선의 여당, 야당과 당국자들은 북한 인권법 조작이 가져올 파국적 효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조평통 대변인 담화 외에 다른 단체에서도 비난과 위협을 이어가고 있죠. 네, 북한은 지난 18일에는 조선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19일에는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20일에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21일에는 남조선 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 비난을 지속하였습니다.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는 북한 노동계급의 세상을 어찌 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대결망동이라고 주장하였고,
청년동맹중앙위 대변인 담화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북한 청년들을 모독하는 범죄적 망동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조선 인권대체협회 대변인 담화에서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흐름을 차단하는 정치적 도발이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중통기자 문답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5일에는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중통기자 문답을 통해 우라늄 농축 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를 정상 가동하기 시작하였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핵 내성으로 대답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핵 위협의 이슈화를 통해 핵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대내적으로 당 창건 70주년에 맞추어 핵 관련 성과를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를 또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 18일에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평화적 우주개발을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라는 주장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대북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이 도발 시사와 관련하여서요. 우리 정부의 입장 간단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입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우리 정부의 입장까지 한 주간 남북관계와 북한 동향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세분석국 성찬영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